2분 남았는데요. 네, 이게 바로 그럼 닫아보려고. 예. 시작. 다 준비했어요. 마음 편하게 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제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특별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토론의 사회를 맡은 오경자입니다. 수필을 쓰고 있고 한국수필문학가협회 회장을 맡아 있으면서 국제팬 한국본부의 부이사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문학, 한글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국내에서 작가들이 활동한 것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의 디아스포라들의 한글문학과 한국문학의 발전이 우리 한글문학, 한국문학의 발전의 지름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이 토론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분의 발표자를 모시고 각 처에 나가 계시는 한글문학, 한국문학의 현장을 지키시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의 애환과 그곳의 문학 형편과 실정을 들으면서 현재를 가늠하고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LA에 거주하시면서 수필을 쓰시는 김영중 수필가님을 오늘의 토론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김영중 수필가는 국제팬 한국본부 미 서부지역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어서 역시 LA에 살고 계시면서 시를 쓰시는 이승희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이승희 시인은 역시 국제팬 한국본부 미 서부지역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이제 덴마크에서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시를 쓰시고 소설을 쓰시는 박시드니 작가를 함께 모시겠습니다. 끝으로 카나다에 사시면서 현재 국제팬 한국본부 카나다 지역위원회 회장을 맡고 계시는 이정순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먼저 미국 LA에 거주하시는 김영중 수필가님을 모시겠습니다. 김영중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에서 문학 활동을 하는 김영중 수필가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올해도 이렇게 제7회 세계 작가대회의 큰 문학 행사를 비대면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는 한국본부 김용재 이사장님을 비롯해 사무국 여러 분들께 먼저 그 애쓰신 그 수고에 감사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준비하신 그 노고에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저는 경주에서 1회부터 5회까지 그 문학 축제가 거행되었을 때 꼭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석을 해서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많은 것을 배웠고 또 그리웠던 선후배 무님들을 직접 만나 함께하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때 그 아름다웠던 시간들이 정말 잊지 못할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해와 이어서 올해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이렇게 큰 문학축제를 거행하는데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라옵기는 내년 이 8회에 이 우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세계 작가대회가 비대면이 아닌 대면으로 거행되어서 많은 문인들이 한자리 모여서 함께 이 축제를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소망을 말씀드리면서 간절한 이 소망을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제가 준비한 주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주제는 해외 작가가 바라본 한글과 한국 문학 디아스포라입니다. 첫 번째로 한글. 우리 민족의 자산인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한 글자라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1970년 이민 초기 때만 해도 외국인들은 한글은 물론 코리아에 대해서 아는 이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으나 지금은 한글을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외국인들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를 통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학의 힘은 마음을 열고 마음을 사로잡아 감동시키고 감동은 행동을 하게 합니다. 미 서부 지역의 UCLA나 UC 버클리, UC 얼바인 등 명문 대학에는 한국 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초, 중 학교에도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초급반에도 한글을 배우려는 타인종 학생들이 60%를 넘는 절반이라고 하니 아주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최근 옥스퍼드 대학 출판부가 영어 사전을 개정하며 26개의 한글 단어들, 예를 들어서 누나, 오빠, 대박, 트로트, 맛집 등등의 추가를 한글 단어들을 추가했다고 하는 소식은 한국 대중문화가 갖는 세계적 영향력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우리 넋이 담긴 한글은 해외 동포들에게는 고향이며 힘입니다. 뛰어난 우리 한글이 온 세상에 힘차고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오늘의 현실이 해외 동포들의 자긍심을 높여주고 있음에 한글 창시자인 세종대왕님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두 번째로 한글 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문학은 해외에 살고 있으면서 한글로 쓴 문학입니다. 몸은 미국에 있어도 해외 작가들은 고국을 그리워하며 한국어로 글을 쓰며 한국 문학을 하고 있습니다. 모국어로 글을 쓰는 일은 행복합니다. 특히 문학을 하는 것은 큰 축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해외 한글 문학은 이민 역사와 정비례할 수는 없습니다. 미주 지역의 한국 문학의 시발점은 미국 이민 문어의 개방과 더불어 1970년대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 내 큰 도시를 중심으로 코리안 커뮤니티가 형성되던 시기로 특히 LA로 이민 온 몇몇 한국 기성 문인들이 모여 나성 동인회를 만들고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글로 1913년에 발표된 지평선이라는 동인 시집을 출간한 후 1982년에 출간한 미주문학이 출간되므로 한국 문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한글로 발표되었던 작품들의 화두는 고국에 대한 향수나 가족에 대한 사랑, 어렵고 고달픈 이민의 삶과 문화 충격에서 따른 디아스포라의 비애, 울분, 절망 등을 표현한 작품들이 많았으나 근자에는 영상 매체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 문화의 동향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문의 창작의 기법과 감각의 서울 작가들의 작품과 비슷한 몇몇의 작품을 발표들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국 문학의 특징적인 양상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현지의 미주 한국일보나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예나 또 미주 문단 각 단체에서 발간되는 문예지를 통해서 문인으로 등단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 문학의 중심은 한국이라는 인식에 기반해 한국 문단의 문예지를 통해 등단하면서 문화 활동을 열정적으로 하며 본인들의 작품집을 꾸준히 출판하고 있습니다. 해외 교포로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의 한국 문학은 이민 1세대가 창작을 주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LA 한국 문단에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한국 문학을 하는 작가들은 거의 중년층과 노년층으로 한글로 작품을 쓰는 이민 1세들입니다. 글 쓰는 일은 정년이 없는 일이라고 하나 젊음의 다음 장으로 밀려난 1세들은 지역적인 특정적 교통 문제와 건강 또 경제적인 이유로 문단 활동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고 작품 활동 역시 예전같이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미주 지역에 있는 UCLA나 UC 버클리, USC, UC 얼바인 등 명문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와 한국학과가 있어 그곳에서 공부하는 한인 2세들이나 1.5세들 그들이 문학서클 모임도 하고 작품도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국어로 작품을 쓰는 것이 아닌 영어권 세대들로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품을 쓰고 있기에 이들을 한국 문화권에 넣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보아 앞으로 미주 문단의 한국 문학이 지속될 수 있을런지를 심각한 고민의 한 문제로 남는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경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지의 소식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미국 LA에 거주하시면서 시를 쓰시는 이승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이승희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LA에 거주하는 시를 쓰는 이승희입니다.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에 초청해 주신 국제팬 한국본부 김용재 이사장님과 김경식 사무총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자료는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바라면서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언어의 국경이 없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수강생이 25만 명이 넘으며 한국어 보급 기간은 2150개가 된다고 한다. 타민
민족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단순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배운 한글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빌보드 차트 1위 BTS는 전 세계 청소년은 물론 청장년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노래를 따라 부르다 보면 노랫말을 암기하게 되고 뜻을 알기 위해서는 번역을 한다. 특히 미국인들은 BTS 그룹은 물론 노래와 한글 사랑에 풍덩 빠져 있다. 명품 샤넬의 광고 모델 중 블랙핑크 멤버가 있다.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들의 블랙핑크 노래 사랑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황동혁 각본의 액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에 한국 드라마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한 나라의 언어를 가장 빠르게 보급하는 것이 문화라는 것을 위의 사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LA 코리아 타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한국 서점을 찾는 타민족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타운 어느 곳에서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빨리빨리, 바빠요, 사랑합니다, 아파요, 맛있어요, 예쁘다 등 타민족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한국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언어 배우기에 스페인어, 중국어 못지않게 한국어도 타민족들에게 대단히 인기가 높다. LA 한국문화원에는 한국어 보급을 위한 세종학당이 있다. 사계절 분기별로 한국어반이 있으며 정규반은 매일 4시간 주 5일 수업을 하며 등록 학생 수는 1,400명이 넘는다. 특히 이민 2세, 3세들도 한글 학교 교육을 통해 올바른 한글 표기법과 한국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짐은 물론이거니와 1.5세대인 부모들은 대부분 이중 언어를 하기 때문에 한글 교육에 열심이다. 1세대보다는 1.5세대나 2, 3세들이 더 주류 사회에서 활동하는 숫자가 많아 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고 한다. 모국어를 모른다는 것은 부끄럽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미국에서 한국 문학의 디아스포라는 지금까지는 디아스포라의 한국 문학은 1세대 문학이 주였다. 1세대 이민자들은 언어의 고통 속에서 낯설음의 아픈 기억들, 이질적인 문화의 충격, 실패와 성공, 신기함과 즐거움에서부터 떠나와 사는 자의 그리움이 문학의 부싯돌이 되었지만 1세대의 자녀들의 경우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전 과정 미국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고방식이나 의식 자체가 미국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1.5세나 2세들은 한국 문학에 별 관심이 없다. 전 세계에서 미국, 러시아, 동서구라파, 일본, 중국의 문학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소설 남아있는 나날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가쭈오 이스그로도 일본에서 태어나 5살 때 영국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다. 이민지의 소설 파친코는 오랫동안 미국 베스트셀러 상위 위에 올라 있다. 이민지는 1976년 7살에 미국 유학으로 이주한 디아스포라며 현재 유학에서 변호사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다. 2021년 9월 미국 문학계에 떠오르는 화제의 디아스포라 시애틀에 거주하는 시인 최돈미는 천재들의 상으로 불리는 메가더 펠로십 수상자 25명에 선정되었다. 시집 DMZ 콜로니로 제72회 1회 전미도서상 시 부문을 수상했으며 김혜순의 시집 죽음의 자서전을 영어로 번역해서 캐나다의 세계적인 문학상 그리핀 시문학상과 국제 부문 루시엔 스트릭의 번역상을 수상했다. 이 장례를 비롯해서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1.5세, 2세 디아스포라 작가들이 자랑스러우며 2세들의 작가들이 한국인의 정체성과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이들의 작품이 전 세계인들에게 읽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노벨 문학상에도 밝은 미래를 소망한다. 문학은 한민족의 삶과 그 나라의 역사와 사상을 다른 나라에 전달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한다. 미국의 명문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도 한국어과가 있다. 대부분 한민족 학생들이지만 한글과 한국 문화와 역사를 배우면서 한국 문학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울일 것이다. 드라마와 대중음악을 통하여 한국이 전 세계에 한류바람을 일으킨 지는 오래되었지만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언어인 한글과 한국 문학의 세계화를 간절히 바라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한글 사랑 정신으로 깨어나서 한국 문학을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는데 2, 3세 작가들의 도전을 기대한다. 한글을 배우고 익히면 한국 문학을 접하게 되고 또한 한국인의 정체성도 갖게 될 것이다. 디아스포라 후손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바람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면서도 효과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며 세계적인 문학단체인 국제팬 한국본부의 번역문학에 대한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지의 상황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제언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국제팬 한국본부가 주최하는 제7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의 특별 토론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특별 토론의 주제는 해외 동포 작가가 바라본 한글 문학, 한국 문학 디아스포라입니다. 이어서 유럽의 덴마크에서 시인과 소설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박시드니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시드니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덴마크에 살고 있는 박시드니입니다. 덴마크라는 나라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 잠깐 덴마크를 소개하자면 덴마크에는
바이킹의 후손인 덴마크인들이 살고 있고 언어는 덴마크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현재 인구는 580만 명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덴마크인을 몇 명 소개해 드리자면 한국에서는 안데르센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미운 오리 새끼와 인어공주의 작가 헨스 크리스찬 아너슨이 있고 물리학계에서는 알버트 아인슈타인과 쌍벽을 이뤘던 닐스 보어 그리고 피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도 덴마크인입니다. 저는 재외동포 문학상에서 작년에는 시 부문, 올해는 단편 소설 부문에서 상을 받아 등단한 초보 문인입니다. 또한 저는 이곳 덴마크 한글 학교에서 덴마크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고 동물 사랑 실천과 지구의 환경 보호를 위해 완전 채식주의자가 되었으며 동물 권리 옹호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6년) 제가 처음 덴마크로 이주했을 당시만 해도 덴마크 내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매우 낮았습니다. 한국 전쟁 후 폐허가 된 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당시에는 덴마크에 거주하는 한인들 또한 겨우 200여 명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근래 들어 덴마크의 복지주의 정책이 한국에 소개되면서 한국 내 덴마크의 인기가 증가되었고 그로 인해 최근 덴마크에 거주하는 한인의 숫자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9,0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덴마크는 전통적으로 보수주의 성향이 강하고 자국의 전통과 언어를 소중히 여기며 외부 문화의 반입을 그리 달궈하지 않습니다. 특히 아시아 쪽에서의 문화 유입은 아주 드문 편이죠. 그래서 이곳 TV나 라디오 방송에서 한국 관련 뉴스는 전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가끔씩 북한 핵무기 관련 뉴스를 듣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면서 이곳 덴마크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최근 방탄소년단 BTS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곳 덴마크 라디오에서도 가끔씩 BTS의 노래를 들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이곳 덴마크 극장에서도 개봉이 되어 기발한 한국 영화의 진면목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K-팝을 통해 한국의 노래와 춤으로 덴마크 젊은이들에게 한국의 인지도가 차츰 높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차츰 싹트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워서 한국으로 여행을 가고 싶어 하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싶다는 덴마크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는 덴마크 젊은이들을 보면 저는 참으로 감동스럽습니다. 한국 팝음악,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 한국 음식, 한국 화장품, 한국 기술이 한류의 물결을 타고 세계 유행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는 요즘이지만 아직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작가 한강님의 채식주의자가 영국의 맨부커상을 탈 수 있었던 주요 원인은 바로 번역자가 영국인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한국의 문학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작품을 번역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1982년생 김지영이라는 작품을 한국어에서 덴마크어로 번역하고 싶어하는 저희 덴마크 친구가 있었는데 한국 출판사에서는 덴마크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번역 제의를 거부했습니다. 한국어로 된 좋은 한국 작품들을 세계 각국어로 번역이 될 수 있게끔 한국 문화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국어로 번역된 한국 문학 작품을 통해서 한국의 전통과 문화와 관습의 이해를 돕고 그로 인해 세계에서 한국 문학의 인지도를 차츰 높여가서 종래에는 한국 문학이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이상 덴마크에서 재외동포 작가 시드니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안델센의 나라 덴마크에서 활동하시는 박시드니 선생님의 절절한 호소에 가까운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서 카나다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현재 국제팬 한국본부 카나다 지역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여서 애쓰고 계시는 이정순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이정순 선생님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토론토이고 저는 국제팬 캐나다 지역위원회 이정순 회장입니다. 해외동포 작가가 바라본 한글은 첫째, 높이 높이 흔들며 자랑하고 싶은 깃발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민초들이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늘과 땅, 사람의 모양을 본떠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어 1446년에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으로 반포하였고 1910년부터 한글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된 우리의 한글은 문자를 만든 사람과 반포일, 창제의 원리까지 알려진 세계에서 유일한 언어입니다. 캐나다는 영어와 불어를 공용 언어로 사용하는 나라인데 캐나다 정부에서도 한글의 우수성을 인정하여 한글 학교를 곳곳에 설립해주고 제2외국어로 채택하여 학점으로 인정해주고 있어 한글은 해외 동포들에게도 더 크게 자랑하고 싶은 민족적 자긍심입니다. 해외 동포 작가가 바라본 한글은 둘째,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그리움입니다. 머나먼 남의 나라에 살면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아련한 목마름과 그리움 같은 것입니다. 캐나다 로키 산맥을 등반하고 정상에 섰을 때 대한민국 방향을 향해 서서 우리는 애국가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국제팬 캐나다 지역위원회 모임이 있던 날 고속도로로 2시간을 운전하여 달려온 회원이 작품을 낭송하다 울먹였고 우리 모두도 함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한글, 모국어가 주는 감격과 그리움 때문입니다. 모국어는 작가 정신의 출발점이면서 마지막 점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경계 선상에서 언어와 언어, 문화와 문화의 접경지대에 서서 남의 나라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해낼 수 없는 한글 특유의 정서와 설득력으로 인해 해외 동포 작가들은 서로가 서로를 공감하며 다양하고 풍요로운 경험들과 힘들고 아픈 마음들을 한글이라는 그릇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글은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그리움입니다. 현대문학 작가인 토마스 만은 오늘의 독일은 괴테에게
가장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치나 경제, 사회적 사건보다 괴테의 위대한 문학 작품이 독일의 위상을 더 올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동포 작가들이 그들의 특별한 여정과 다양한 경험들을 한국인 고유의 해학과 정서로 담아낸 문학 작품들이 현지어로 번역되어 각 나라에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한글 문학의 세계화는 빠르게 진행 중이며 해외 동포 작가들로 인해 한국 문학 디아스포라는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해외 동포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문학 디아스포라의 구성 요소이고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를 캐나다에 알리고 한인 2세들에게 알려 한국의 문화를 유지시켜 나가고 이민 1세대의 꿈과 희망의 자취를 계승시켜 나가기 위해 해외 동포 작가들은 한글 교육과 한글 보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해외 동포 작가들은 한글을 뜨겁게 끌어안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글은 높이 높이 흔들며 자랑하고 싶은 깃발이고 영원히 나붙길 우리 민족의 깃발입니다. 한글은 깊고 넓게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민족의 뿌리이며 위대하고 힘있는 민족적 유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분의 오늘 토론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이 아니면 교차 토론을 하고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겠지만 유감스럽게도 코로나의 심통 때문에 올해까지도 그것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분께서 해주신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김영중 수필가께서는 옥스퍼드 사전에 우리말 단어가 많이 추가로 수록되어지고 앞으로 그 물결이 더 이어질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한글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어지고 한글이 많이 외국의 사람들에게 보급이 되어졌을 때 한글 문학과 한국 문학이 뻗어나갈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의 상황이 1세대, 이민 1세대들은 한글로 문학 활동을 하고 있지만 2세대 밑으로 내려가서 1.5세대 이후부터는 문학 활동은 열심히 하지만 그들은 영어로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문학을 한국 문학, 한글 문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시면서 그 영어로 작품을 쓰는 그들의 작품을 현지의 언어로 번역해낼 때 그것이 한국 문학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한글 문학의 세계화가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한글의 중요성과 외국에서의 한글의 위상에 대한 말씀을 간접적으로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승희 시인께서는 현재 오징어 게임, BTS 등등의 여러 가지 한류에 힘입어서 한글의 세계화, 외국 사람들이 보는 한글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증폭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1세대의 디아스포라 문학은 그야말로 그리움이 부싯돌이 되었지만 또는 애환이 부싯돌이 되었지만 유치원에서부터 현지의 교육을 받고 자란 2세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다르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역시 그들의 언어, 현지의 언어로 글을 쓰고 있는 그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번역이 한국 문학, 한글 문학의 세계화의 가장 중요한 지름길이고 첫 번째 가는 그 관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셔서 현지의 디아스포라들이 나가 있는 현지 언어로 한글 문학이 번역되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라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미주 사회의 가족 이민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이민사, 또 이민 국가인 미국의 형편하고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유럽의 덴마크에서 활동하시는 박시드니 작가께서는 현지에서 현지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신다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은 대단히 감명 깊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박시드니 작가께서는 한국이 한류, 강남 스타일, 그들이 외국의 문화가 들어오는 그 문제, 외국 문화의 반입에 대해서 굉장히 그 소극적이고 좀 이렇게 폐쇄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정도의 정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스타일, 방탄소년단 등등이 그리고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모든 한류에 힘입어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지만 역시 한글 문학은 갈 길이 멀다. 한강이 유명해진 것은 번역가의 문제를 띄워놓고 따로 생각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번역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고 한국이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정순 시인께서는 카나다가 한국 학교를 곳곳에서 열어주는 데 대해서 카나다 정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교포들의 한글 문학이 역시 언어로, 그 현지의 언어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번역의 중요성을 또한 강조하셨습니다. 1세대의 것을 지켜나가지만 한글 문학과 보급에 앞장서지 않으면 2세대들의 문학이 설 곳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한글은 깊고 넓게 세계로 뻗어나갈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고 민족의 유산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네 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중원부원 다 정리할 수는 없지만 요점을 여러분께 다시 한번 함께 정리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의 공통적인 것은 해외 동포 작가들이 지역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민의 역사가 다른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만 공통적으로 대두되는 문제가 번역의 문제, 2세대들에 대한 한글 교육 확대의 문제, 세계인들에게 대한 한글 교육의 확대, 이렇게 세 가지의 제언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번역에 있어서 특히 주목할 것은 우리가 번역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수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즉 대표적인 세계의 몇 개 언어들로 번역을 하는 것만 해도 지금 힘겨운 그런 형편인데, 이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살고 활동, 문학 활동하고 있는 그 현지의 언어로 그 현지 디아스포라들의 문학이 번역이 되어져야 한다는 문제를 지적하시고 있는 것 같고, 우리 한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내의 작가들 작품 역시 많은 다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세계에 퍼져나가지 않으면 한글 문학,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갈 길이 멀다 하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정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현지의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한글 문학이 나아가야 될 그 중에서도 디아스포라의 한글 문학과 한국 문학에 대한 미래를
제시해 주신 미래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 네 분의 발표자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오늘 이 순서를 함께 경청해 주신 전 세계의 시청자 여러분께 한국 국제팬 한국본부를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